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선택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엔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택 정렬을 이해하시고 공부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두를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보내는 정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버블 정렬은 어떤 알고리즘일까요? 한번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숫자들을 오름차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버블 정렬 또한 사실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값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즉,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고 또 당장 옆에 있는 값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구현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죠. 근데 버블 정렬은 구현하기에는 제일 쉬운 정렬 알고리즘인데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선택 정렬, 삽입 정렬, 퀵 정렬, 앞으로 배울 모든 정렬들보다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손으로 먼저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특정 범위에 대해서 정렬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선택 정렬은 이렇게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선택하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첫 번째는 똑같은데 두 번째 선택할 때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그 다음 세 번째 반복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이렇게 뒤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복을 수행해요. 버블 정렬은 말씀드렸듯이 당장 옆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먼저 1과 10을 비교해요. 더 작은 걸 앞으로 옮겨요. 옮길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이제 10과 5를 비교해서 더 작은 걸 앞으로 옮겨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 이제 10과 8을 비교해서 더 작은 걸 앞으로 옮겨요.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 7과 10을 비교해서 더 작은 걸 앞으로 옮겨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6과 10을 바꾸고, 그 다음에 4와 10 바꾸고, 3과 10 바꾸고, 2와 10 바꾸고, 그 다음에 9와 10을 바꾸는 식으로 한 번에 반복이 끝났을 때 가장 큰 값이 맨 뒤로 보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결과적으로 당장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작은 걸 앞으로 옮기는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한 번 반복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맨 뒤로 이동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를 또 수행하는 거예요. 1과 5를 비교해요. 더 작은 걸 앞으로 보냈는데 1이 이미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와 8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과 8을 비교해요. 그 다음에 이제 6과 8을 비교해서 작은 걸 앞으로 옮기고, 또 4와 8을 비교해서 이렇게 바뀌고, 3과 8을 비교해서 이렇게 바뀌고, 2와 8을 비교해서 2가 앞으로 가고, 또 8과 9를 비교해서 그대로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두 번 수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값이었던 9가 맨 뒤로 보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과 5를 비교해서 또 1이 그대로 앞에 있고, 5와 7 비교하고, 6과 7 비교하고, 그 다음에 4와 7 비교하고, 그 다음에 3과 7 비교하고, 그 다음에 2와 7 비교하고, 그 다음에 8과 7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것과 자기를 비교해서 더 작은 게 앞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블 정렬의 작동 원리고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정렬이 이루어지겠죠. 구현 또한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소스 코드가 굉장히 짧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구현도 해보도록 할까요? 이건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선택 정렬이에요.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한번 반복을 할 때마다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을 이 min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구현 자체는, 즉 소스 코드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복을 위해서 i와 j라는 변수가 필요하고,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두 개의 원소를 바꾸기 위해서 temp라는 변수 또한 사용됩니다.
바로 int array라고 하셔가지고 배열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예시로 다뤄본 원소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i를 0부터 전체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시켜요. 그 다음 이제 쟁이는 0부터 9-i까지 반복을 해요. 이렇게 9에서 i를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식으로 천천히 뒤에서부터 이 집합의 크기를 하나씩 감소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반복을 할 때마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크다면 그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거죠. 이전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템프에 왼쪽에 있는 값을 넣어주고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원소의 값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소의 값을 넣어주고 이 오른쪽에는 기존에 왼쪽에 있던 값을 다시 넣어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전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원소 위치를 그냥 서로 바꿔준 거예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가 사용이 되고 이 템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위치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정렬은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게 정렬이 이루어졌죠. 이제 정렬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90으로 잘 정렬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버블 정렬까지 구현을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버블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선택 정렬과 똑같아요. 한번 반복을 할 때마다 집합의 크기가 1씩 줄어들죠. 즉 10, 9, 8, 7, 6 이런 식으로 1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즉 비교 연산의 횟수는 10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7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서 1까지 더해주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이전 시간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일 때 총 비교 연산을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즉 우리가 방금 다룬 예제에서는 55번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더하기나 나누기와 같은 연산은 이 n이 굉장히 크다고 가정했을 때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포기법으로 n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n제곱인 거죠. 선택 정렬과 동일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걸 작동시키면 선택 정렬보다 훨씬 느리게 작동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버블 정렬이 선택 정렬보다 더 느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당장 옆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는 연산을 수행해요. 자리를 바꾸는 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3개의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양이 훨씬 많은 거죠.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걸 하나 골라서 마지막에만 교체를 해주지만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매번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복잡도는 선택 정렬과 동일한 n제곱이지만 실제 수행 시간을 분석해봤을 때 선택 정렬보다 훨씬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느린 게 버블 정렬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버블 정렬의 개념 그리고 버블 정렬을 실제로 구현해 본 뒤에 버블 정렬의 한계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삽입 정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